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요즘에 이 부동산 조금 정책이 조금 조용한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런 22분의 22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조금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나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31년 만에 법 개정, 세입자 권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 22문 22다.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우선 가장 요번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의가 뭔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봤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마지막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계약 기간이 2년이죠, 전세. 그러면 자,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 끝나기 한 6개월 전부터 나 여기에 더 살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거를 받아줘서 2년을 더 살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아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좀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약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집주인 분들이나.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봐볼게요. 자, 한 질문이 임대인,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 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나 2년 살게요 하는 전세 그 세입자한테 나 안 됩니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판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와 있는 질문 대답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자에게는 갱신 요건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 갱신 거절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임차인, 임대인 이런 말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갱신 거절. 이 갱신 거절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전에 갱신 거절을 한번 알아볼게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나 2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나 더 살고 싶어 얘기했을 때 집주인이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임대료 연체, 그리고 부정임차,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자,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존속들, 가족분들이 나 이 집에 살아야 돼요. 내가 집을 사놓고 당신이 나가면 나 이 집 살 거예요. 이런 실거주 조건이 돼야지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8번에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갱신 거절은 이런 거를 말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저는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전세를 살고 있고, 계속 전세를 살긴 좀 그렇대서 내가 한 8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내가 거주할 집을 찾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집을 살려고 하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관련된 집단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나랑 그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의 집주인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보통의 계약을 한다면 여태까지는 자, 나랑 집주인만 그냥 얘기만 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세입자한테 뭐 집을 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집도 안 보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럼 현재 그 집이 집주인이랑 그 세입자랑 어 6개월 정도 되는데 저 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 나갈 거예요. 6개월 있다 나갈 거예요 얘기하면 집주인은 그러면 내가 살지 않을 거니까 집을 내놔도 되겠다 해서 자, 집을 내놓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죠. 사가지고 그 전에 물론 세입자한테 동의를 얻고 집도 보고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은 나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어떨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 만약에 주인이랑 나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세입자들은 그러는 게 있죠. 암묵적으로 말을 안 하면 인연 갱신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세입자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다가 내가 저 집이 괜찮아 집주인이랑 하다 계약을 해요. 세입자한테 안 보여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묵시적으로 가다가 집주인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세입자가 더 산다고 얘기해요. 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가지고 2년 더 살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본 게 뭐냐면, 자, 다만 임차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세입자 입장에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세입자에서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계약을 했죠.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세입자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 집을 팔았어요. 내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집주인은 누구예요? 아직까지.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보통 집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잔금 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하죠. 자, 계약을 먼저 해요. 보통 잔금을 한꺼번에 다 주고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 지금 나라고 써 있는 건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전세가 끝나야지 그 전세 그 보증금을 넣죠. 뭐 얼마의 전세 자금 그걸 빼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 집을 살기 전에 잔금은 뭐 빨라야 한 달, 두 달 있다가 치는 경우가 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계약은 했지만 집의 소유권은 아직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집의 집주인은 아직 이 집주인, 소유권이 갖고 있는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살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6개월 전에. 6개월 지나고. 그러면 이 집주인은 자기가 실거주할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세입자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경우죠. 2년 더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예요. 나는 이 세입자한테 내가 여기서 살 거예요. 6개월 있다가. 나가주셔야 돼요.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집주인이 지금 소유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우를 알아야지 실거주 목적으로 살 때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 자, 세입자도 이런 어떤 관계에 피해를 보고 약간 신경 쓰지 않으려면은 이 집주인한테 확실한 얘기를 해야 돼요. 6개월 전에, 뭐 1년 남았을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6개월이 좀 지나고 한 달 전까지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6개월 있다가 계약이 만료되는데, 2년 더 살겠습니다. 더 살고 싶어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집주인도 그거를 문제가 안 생기려면 미리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인이 뭐 누가 집 보러 왔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좀 집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또 팔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죠. 뭐 주말에 와서 보세요. 뭐 날짜 잡아서 오라고 하죠. 그러면 집 보고 가요. 집이 팔렸으려나 생각을 하지. 새로 산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 하면 이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문자나 서면이나 증거가 남겨져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입자 권리를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건데, 괜히 이런 거에 휘말리면 좀 시간도 뺏기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강은 여부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당시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어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를 들은 그런 예예요.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은 내가 계약 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집주인이랑 얘기한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그런 거 뭐 생각 안 하고 나 2년 더 살 거야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집주인이 나왔어요. 계약을 해서 뭐 팔아가지고 그럼 그 계약한 사람이 지금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말했을 때 집주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주인이 나 6개월 더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해봤자 그거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되고 집을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걸 확실하게 갖고 가야 돼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자 나가게 됐나요? 아니면 더 산다고 한 건가요? 더 산다고 하면 내가 이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 뭐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집을 거래하는 거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주인이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을 거래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죠. 왜냐면 세입자가 없으니까. 이런 집이 좋은데 이런 집이 지금 더 의외로 또 돈이 좀 더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는 뭐 내가 집은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실거주 전세자금 대출 나오고 그러면 뭐 요건들 많이 있죠. 실거주를 해야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이런 실거주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집들은 보통 대부분 누가 살고 있는 집이죠. 새 아파트가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예를 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피해가 오냐? 다른 집단까지 다 피해가 와요. 자, 지금 예를 들면은 자, 방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나는 2년 더 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세집 계약이 만료가 되면 새로 산 집에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있을 거죠. 집주인이라고 해볼게요, 아래에. 이 사람도 얘기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 6개월 있다 이사 가요. 집 샀어요. 계약했어요. 하면은, 잘 됐네. 뭐, 내가 들어가서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할 거예요. 우리 뭐, 딸이 들어가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합의가 돼서 이제 계약을 한 걸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과 더 안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나는 새로 이사 갈 집을 샀어요. 이미 계약까지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럼 계약을 좀 해지하고 싶다. 이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이 집주인이 뭐, 진짜, 뭐, 좋은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나 계약 파기 못 한다. 뭐, 법대로 가자. 법대로 가자. 이러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인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한테 다시 얘기해야 돼요. 1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얘기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집주인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뭐 임시라도 뭐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 사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집을 전세를 하거나 어떤 직거래를 할 때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알아보죠. 근데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당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좀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알고 하냐면 불안하잖아요. 알아보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저런 뭐 많이 나오고 있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많이 복잡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바로 이런 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고 확실하게 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 거주자로 들어갈 사람들, 아니면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이제 피해가 없이 계약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런 질문과 대답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들 뭐 거래할 때, 이사를 갈 때 피해가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